가족 리스크 비상이다. 참담한 비호감 대선이다.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번에는 야당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한국일보가 오늘 아주 매섭게 꼬집었더군요. 윤석열 어정쩡 사과. 이게 리스크다. 김건희 리스크가 아니라 윤석열 리스크다.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를 걱정하는 그런 지지자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댓글 분위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이제 이런저런 사이트를 제가 쭉 보면은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한 거의 100% 가까운 그런 지지와 믿음을 표출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7대3, 8대2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 윤석열 후보에게 정신 차리라고 죽비를 치는 그런 댓글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것은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하는데 정말 어정쩡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국민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런데 누구한테 사과를 한다는 건지, 그 다음에 무엇을 사과를 한다는 건지, 그게 모호하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이 초빙 교수에 지원하기 위해서 경력과 이력을 적었는데 그 부분 중에 일부 잘못된 것이 있어서 그걸 사과드린다 라는 것인지, 그래서 내 처 때문에 혹시 수원여자대학교 초빙 교수를 가고 싶어 했던 다른 경쟁자가 있었다면 뭐 그분한테 미안하다든지, 수원여자대학교 교수를 뽑는 관계자들께 미안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일로 크게 낙담하고 상심하셨을 지자들께 미안하다든지, 뭐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겁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공식 사과 또 있나요? 윤석열 후보가 짜증 나겠지요. 그것 말고도 할 얘기 많은데, 정책 뭐 새로운 공약 준비한 것도 있는데, 가는 곳마다 김건희 대표만 물어보는 겁니다. 코바나 콘텐츠 기획사 김건희 대표에 대해서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후보 정치 초년생이지만 그 주변에 정치를 30년, 40년씩 평생을 해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참모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참모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입대껏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과를 한 그러한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되고, 초동 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과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과는 그 무엇보다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뭐 이런 것들을 윤석열 후보의 손목을 딱 잡고 잠깐 여기 좀 앉아보시오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좀 이렇게 단단하게, 다 어디들 갔나 몰라요. 본부장들 그렇게 많고, 공동 뭐 선대위원장, 상임 선대위원장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가령 이준석 상임 선대위원장, 이준석 대표를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말이죠, 본인이 해설사예요. 해설가. 중계방송석에 앉아 있는 해설가예요. 본인이 운동장을,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뛰는 운동장을 윤석열 후보 뒤에 따라가면서 윤석열 후보가 공을 살짝 놓치면 내가 대신 패스를 받아주고, 윤석열 후보의 저쪽 수비수들이 5명, 6명이 에워싸면은 옆에 살짝 빠져줘가지고 자, 나한테 잠시 패스해서 공 받아서 다시 윤석열 후보가 골대 앞으로 하면은 거기에 로빙볼 띄워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같이 뛰는 선수가 아니라 지는 아주 저 멀리 관람석에 그 중계방송석에 앉아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 수비를 하자 이때 윤석열 후보가 돌파하려고 했으나 부인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군요. 이게 말이죠, 도대체가
아직도 자기가 관전자인 줄 아는 거. 자기가 관전자예요, 그냥. 그리고 해설가고 여기저기 라디오 방송 다니면서 여당 후보는 어떻고 야당 후보는 어떻고. 아직도 그 시사 토론 프로의 패널이야. 정말 희한한 광경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크 관리, 여기 가까운데 교보문고 있는데요. 교보문고에 가서 리스크 관리 보면은 책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네모 안으로 리스크 관리 1, 2, 3, 4, 5, 6, 7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잘못을 지적한 상대방이 미안할 정도로 하는 것이 사과다. 사과는 빨리 하라. 빨리. 일이 터진 직후에 1시간 이내에. 사과를 할 때는 전제 조건을 달지 마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과를 안 하려면 몰라도 사과를 하려면 뭐까지 벗어줘라. 그런데 김건희 대표는 사실관계를 떠나 사과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비판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를 떠난다니. 이 일이 왜 생겼는데 사실관계 때문에 생긴 거야. 경력을 잘못 적었다는 사실관계. 거기에 재직증명서가 이상하다는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 때문에 사과하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권의 기획 공세가 부당하지만, 그러나 뭐 송구스럽다 이랬어요. 여권의 기획 공세. 누군가 컨덕터가 있어가지고 너는 가서 말이야 이 김건희 저 수원여자대학교 거기 뒤지고, 너는 안양대학교 가서 뒤져봐. 너는 저기 가서 뒤져봐. 자, 그리고 너는 아침에 발표하고 너는 오후에 발표하고 내일 거 또 뭐 준비해놨어.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김건희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한 것이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마음이 들어가고 그런 정황, 그런 뭐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과를 할 때는 그거 다 빼고 나중에 반격의 찬스가 왔을 때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사과를 할 때는 그거 다 빼고 그냥 딱 엎드려서 국민들께. 그게 리스크 관리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참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바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조선일보가 이재명 후보 아들내미가 상습 도박꾼이고 어디 뭐 저 분당에 있는 마사지 팔러 다니고 이런 것도 다 그러면 야당이 기획했냐? 야당하고 조선일보하고 그렇게 반격 오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한 치 앞을 못 보고 그냥 무조건 다 상대방을 걸고 들어가면 뭐가 될 것처럼 하는데 국민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브라이트한 분이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내는 분으로 제가 인정하고 평가하는 분 중에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조선일보 한 페이지에 걸쳐서 이제 현재의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얘기했는데 이겁니다. 의혹보다 의혹에 대한 대응이 더 중요하다. 누가 아니랍니까? 이게 바로 맞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서 박성민 컨설턴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인식이다. 정치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진상 확인에 시간이 걸립니다. 어제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진상 확인하는데 시간 보내느라고 선거 지고 난 뒤에 진상 확인 드러나면 뭐합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이회창 후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김대엽이 쇠고랑 차서 교도소에 집어넣으면 무슨 쓸데가 있습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정치적인 판단이고 정무적인 판단인 겁니다. 김건희 대표가 10가지 일, 100가지 일 중에 90가지는 잘했고 뭐 조금 흠 있는 것이 두세 가지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두세 가지에 대해서 마치 100가지를 잘못한 것처럼 사과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콩나물 얘기를 자꾸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확인이라는 콩나물 동이에다가
사실 확인이라는 물 아무리 부어보세요. 몇 초 만에 물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의혹의 콩나물은 커나가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뭐 여론조사들 쏟아져 나올 텐데요. 글쎄요,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고 해서 꼭 뭐 지지율이 꼬꾸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신랄하게 의혹 제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 유권자들, 국민들께서 갖고 계신 정서와 그 기본적인 판단은 그것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위기에 대응하는,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태도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 가족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지. 그래, 결혼하기 전에 부인이 이런 저런 일, 그래, 그걸 뒤늦게 알 수도 있지. 다만 그것을 맞닥뜨린,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것에 처하게 된 그 후보가, 내가 지지했던 그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더 유심히 살펴보고 들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격앙된 목소리로 막 기자들한테 손가락질을 하면서 가서 좀 똑바로 알아보라고, 내 처는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때는 다 그냥 아름아름으로 시간 강사들 다 저 뭐 어쩌고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힘, 예를 들면요, 이제 그런 것까지 보는 거지요. 그리고 4시간 만에 사과했다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원여자대학교 여기에서 뭔가 입장을 내놔야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빨리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지요. 정말 뭐 그 재직증명서가 잘못됐다면 그 김우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계속 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던데, 재직증명서가 잘못됐는지, 그다음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을 받았다고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 상 받은 것이 기록이 과장됐다든지 부풀려졌다든지 전혀 없는 것을 받았다고 했다든지 기타 등등. 아니 그거 하는데 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요? 금방 나오는 거지요. 아니 그 팀이 가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대표 딱 1대1로 앉아가지고, 자 지금 이 벼랑에서 떨어지느냐 마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는 거 충분히 설명한 다음에 요만큼이라도 캥기는 게 있으면 다 얘기를 하라. 본인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뭐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런 말을 할 분위기가 안 된다든지, 그런 제안을 후보한테 감히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못하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그 선거대책위원회는 죽은 선거대책위원회가 되는 겁니다. 언로가 꽉 막혀 있고 다 후보 눈치만 보고 앉아 있고, 그러다가 슬금슬금 발을 빼고 다 자기 책임이 아닌 그 손사래나 치고 있고, 그 대표라는 사람은 저희 가서 중계방송이나 하고 있고. 홍준표 의원한테 정말 유감인 것이, 이 양반은 그냥 이재명, 윤석열을 다 돈가루 올려놓고 양쪽 다 뭐라고 했더라?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재명도 나쁜 놈, 윤석열도 나쁜 놈, 김건희 대표도 나쁜 놈,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홍준표 의원은 아직도 자기가 무소속인 줄 알아요.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렇게 복당하려고 했잖아요. 그래 들어왔잖아요. 그 당의 당 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도 제가 봤을 때는 관전평 쓰는 사람입니다. 중계방송석에서 딱 앉아가지고 관전평 쓰고 있어요. 보수 진영에 있는 정당들이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있으면서도 선거에서 판판이 지는 이유가 이 관전자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운동장을 뛰는 선수라는 걸 잊어버리고, 아니 뭔 일을 나중에 보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끝까지 관전자입니다. 중계방송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만 역대급 비호감, 피로감을 넘어서 참담함을 느끼고 계시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후보한테 이런 정말 충고를
중심에서 하고 싶습니다.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은 검찰총장 출신이라 하더라도 우리한테는 흠이 있는 거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라. 윤석열 후보 당신 자신도 그렇고 당신의 부인도 그렇고 장모도 그렇고 흠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라.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다. 다. 꼭 종교적으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사람이다. 어떻게 완벽한 커플일 수가 있겠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 불완전한 커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간다운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고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고맙습니다.